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 하면 염증이 있다는 얘기고요. 건 하면은 뭔가요? 영어로는 텐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가? 모든 관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깨, 팔꿈치, 또 이 손목, 그 다음에 힙, 그러니까 대관절이 있는 데죠. 그 다음에 무릎, 발 뒤꿈치 이런 데 있는데 제일로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어깨하고 팔 뒤꿈치, 팔목 뭐 이런 데입니다. 근데 주로 팔 뒤꿈치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서 치료를 방황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경우에 전화가 울리면 전화를 받아보면은 선생님, 저는 팔 뒤꿈치가 몹시 아파서 의사한테 갔더니 테니스 엘보라고 해요. 그런데 내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약초를 받아 먹고 싹 낫다고 그래요. 저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얼만큼 되셨습니까? 했더니 꽤 오래됐습니다. 한 4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아프고 힘들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가 한의사한테 가서 침을 맞았더니 통증이 없어져서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그랬습니다. 그 테니스를 즐겨 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물건을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거를 매일 우편으로 붙이는 뭐 그런 일들을 작업을 하는 것이 내 생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써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편의상 팔 뒤꿈치에 생기는 것을 테니스 엘보라고 통칭하지만 그 원인은 테니스만 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거를 잘못 팔꿈치를 회전을 시켰다든가 너무 지나치게 과로했다든가 그럴 때도 오고, 또 가정주부가 옛날에 빨래 기계가 없을 때는 빨래를 쥐어 짤 때 이 트는 것에서부터 그 팔뒤꿈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오고요. 요즘은 현대인은요, 이 컴퓨터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너무 책상에다 오래 놓고 쉬지 않고, 왜냐하면 신경이 스크린에 집중되어 있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팔뒤꿈치가 호소하는 것은 관심을 기울일 사이도 없습니다. 남편이 너무 바쁘면은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관심도 안 기울입니다. 그러면은 짜증냅니다. 그런 것 같이 이 텐돈, 건이 짜증이 나서 지금 호소하는 것이 통증, 그리고 만져도 아주 에리에리하고 아프고, 그 다음에는 살짝 붓기도 합니다. 급성은 아주 통증이 심해서 통증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우선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통증 약을 카운트 드럭에 가서 우선 사 먹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합병증으로 소화기 장애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증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통증을 그렇게 함부로 그 신호를 제거해버리면은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아주 천연의 법으로 잘 친절하게 관심을 기울여 가면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 팔꿈치에 오는 테니스 엘보나 골퍼스 엘보, 테니스 엘보는 이 바깥 부분에 문제가 오고 골퍼스 엘보는 이 안쪽에 건에 문제가 오는 것으로서 그거를 먼저 취급을 하면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원인은 자꾸만 쓰기 때문에 이 건이 재생이 따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생활할 때에 몸이 낡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에 잘 때에 모든 것을 다 보수해주고 치료해줍니다. 그래서 적당히 사용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30대가 넘으면은 이 건은, 이 텐도는요, 그 신축성이 없어집니다. 고무줄이 이렇게 신축성이 없으면 마음대로 한번 잡아당겨 보면 뚝 끊기죠. 그것처럼 30대가 넘으면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아껴 쓰셔야지. 그리고 호소하는 것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렇게 무조건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체질적으로 이 자가 면역 증세인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가 있으신 분은 바로 이 건에 텐돈에 염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병리학적으로는 이 어떻게 이 조직학적으로 생겼느냐 하면은요, 이 건은 아주 단단한 섬유질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며 근육을 이게 펼쳐지면서 근육을 싸고 있고, 그리고 이 자체는 또 이 섬유질이 쉬츠 요 막으로 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갖다 이 근육을 뼈에다가, 관절 있는 뼈에다가 갖다 붙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뼈를 수축도 했고 이렇게 스트레치도 하고 또 뒤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에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또 뼈가 이렇게 문의 그 힌지처럼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와 같이 움직일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주게 되어 있는데, 재생이 미처 따르지를 못하고 너무 과도히 쓰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또 충격을 받으면서 갑자기 자기의 용량보다 더 많이 힘을 요구할 때에 이것이 tear, 찢어지기도 하고 또 상당히 rupture, 막 팡 하고 터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는 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급성에서는 통증이 심하고 아주 만지기만 해도 아주 예민하게 아프고 또 만지면 조금 열이 있는 것을 느끼며 또 약간 부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인데, 그러면 이 건 말고 또 인대라는 게 있는데, 인대는 뭐냐? 인대는요, 뼈하고 뼈를 연결하는 아주 질기고 단단하고 한 힘줄이라고 할까요? 예, 힘살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지금 얘기하지 않고 이 관절 주변에 있는 부드러운 조직들 중에서 이 텐돈에 대해서, 그것도 이 엘보, 팔꿈치를 중심으로 인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 의사를 보러 가면 되는가? 처음 한 2주 동안은 집에서 치료를 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우선 좀 쉬기만 해도 한 2, 3주에 그냥 스스로 나아버리기도 합니다. 통증이 오고 이게 팔꿈치가 이상하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한테 달려간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2주를 어떻게 치료를 하나? 우선 한 3, 4주를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쉴 때에 무조건 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로테이트, 이렇게 돌릴 때에 주로 무리가 가고 아프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안 하지만 이렇게 폈다 오그렸다 하는 운동, 가정에서 그저 보통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운동을 하셔야지, 근육은 그렇게 오래도록 운동을 안 하면은 그냥 오므라들고 적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는 만일 그렇게 쉬는데도 별로 통증의 경감이 안 되면은 그거는 이것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주 지나면 반드시 의사한테 가서 확인을 해서
찢어졌거나 한 것이 검사상으로 발견이 되면은 수술을 해서라도 그걸 리페어를 보조를 잘 해줘서 후유증이 남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일이십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제대로 급성기에 하지 않고 자꾸만 아픈데도 자꾸 쓰고 무리를 하시면은 그것이 만성으로 지나갑니다. 만성으로 지나가고 뭐 우리 한국 사람도 잘 참으셔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뭐 그것쯤이야 하고는 자꾸만 쓰시면은 나중에는 이 관절이 아주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이 팔뒤꿈치가 아프면서 이 어깨까지 그 다음에 이 팔목까지 주변에 이웃에도 방해를 일으키면서 frozen shoulder라고 해서 어깨도 못 쓰게 되는 그런 것으로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은 편의상 시간 관계로 팔꿈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든지 이 건이 있는 곳에는 이 건염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은 미연에 방지를 하며 가정에서 천연치료로 여러분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의학에서나 또 천연치료에서나 민간요법에서나 제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추천하는 것이 RICE, R-I-C-E. 이거는 약자입니다. R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rest.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 그 아픈 건이 특히 이렇게 rotate, twist 하지 않게끔 다른 근육만 좀 움직여주면서 쉴 수 있도록 무리를 가하지 않게 휴식을 취해주는 거. 그 다음에는 I는 뭐냐 하면 ice, 얼음 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얼음 찜질을 하면은 통증도 경감되고 혹시 이 건이 조금 찢어져서 피가 흐른다고 해도 지혈도 되고 해서 소염작용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얼음 찜질을 처음에 얼마 동안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치료를 가져오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압박을 가해서 엘라스틱 밴데이지 같은 것으로 여기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세게 묶으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아준 후에 불편을 느끼면은 조금 풀어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서포트 보조하는 형태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팔을 걸어서 평상시에 이게 이 팔꿈치는 이런 그 기역자를 만들면은 팔꿈치가 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나 쉴 때는 반드시 자기 심장보다는 조금 높이 얹어줌으로써 부기를 빠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약자로는 RICE라고 R-I-C-E. 이 치료는 거의 유니버설한 응급치료라고 볼 수 있고 처음에 얼마 동안 해서 한 2주 해서 나으면은 그것으로 좋고 그 다음에 안 나면은 반드시 의사한테 찾아가 보시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럼 그 카운터 탑에 가서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모트림, 이런 여러 가지 통증을 제거하는 요즘은 이 몰핀 계통의 것도 나와 있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잘못 먹으면 금방 중독이 걸립니다. 통증 약은 함부로 쓰지 아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애들이 아프기 시작하면 우선 열이 나고 우리가 감기가 들면 열이 나죠. 열은 절대로 우리의 적이 아니고 몸의 상황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아픈 것도 그렇습니다. 아픈 통증을 약으로 컨트롤하지 않고 잘 다스릴 줄 알면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고 병을 근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 사고로 허리가 두 대가 부러졌습니다. 통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또 출혈도 있어서 복강의 장들이 다 마비가 되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했었습니다. 통증 약이나 주사를 거절하면서 일절 안 하고 그대로 침착하게 견디면서 약초 중에서 발레리안 루트라든가 뭐 노바인이라든가 이런 조금 통증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그런 약초를 조금 썼을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허리가 아픈 통증의 합병증이 남지를 않고 깨끗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년이 되어도 그 후로 허리가 아파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우리 전신에게 호소하기를 여기에 이런 역사가 벌어졌으니 모든 차원을 공급하며 치료해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거기에 응할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하고 적당한 치료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되는 음식, 먹거리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완전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콜티코스테로이드, 이것이 만성으로 넘어갔을 때에 통증이 참 제법 신경 쓰일 정도로 호소를 하니까는 의사한테 가면 콜티손 주사를 놔서 완전히 프로즌 시킵니다. 그러면 당장은 아프지 않아서 좋지만 거기에 모든 공사가 완전히 보수되지 않았고 또 콜티손 주사로 말미암아 많은 세포가 죽기 때문에 다시는 재생할 수 없고 거기에서 일해야 하는 말하자면 faculty, 스텝이죠. 그 세포가 많이는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보수를 병나기 전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의사의 지도를 따라서 피지컬 테라피스트한테 피지컬 테라피도 받고, 그러니까 핫앤 콜드 퍼멘테이션, 찜질하는 거, 얼음으로 찜질하는 거, 뭐 또 마사지 하는 거, 뭐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는 그 아큐페이셔널 테라피, 이런 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좋고 근본 치료를 완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병증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 관절을 나중에 못 쓰는 불구가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이 건이 찢어졌거나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벌어졌거나 rupture, 막 팡 하고 완전히 찢어져서 그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이 아닙니다. 이 건을 싸고 있는 막이 rupture, 막 터져버렸다든가 하는 것은 그렇게 수술로 잘 해서 회복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약초로는 뭐가 있나? 약초로는 뼈와 이런 관절 주위에 그 부드러운 조직들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약초들도 있고요. 또 염증을 없애주는 투메릭은 브레인의 어떤 문제에도 좋지만 이런 데에 염증을 없애주는 데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리카가 굉장히 많은, 이건 실리카는 하나의 중성 광물질입니다. 홀스테일이라는 약초가 있는데 이거는 혈액순환도 증진시켜주고 또 이 건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인대, 리가먼트, 본, 뼈에도 이거는 홀스테일은 대단히 좋기 때문에 골절했을 때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사용하는 것은 이 MSM, 유기유황 복합체입니다. 굉장히 통증도 경감시켜주며 꾸준히 장보고 했을 적에 굉장히 관절이 부드럽고 좋아지는, 왜냐하면 이 유기유황 복합체는 무엇을 만드는 원료냐 하면은 결체 조직, 이 바로 건은 결체 조직, 커넥티브 티슈로 만들어집니다. 왜 우리가
수술을 하면은 상처 세포가 생기죠. 그것이 아무르면은 스카, 그러니까 상처가 계속 남아 있죠. 그것이 바로 이 결체 조직입니다. 영어로는 커넥티브 티슈라는 건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유기유황 복합체 MSM하고 비타민 C가 다량 필요합니다. 근데 유기유황 복합체는 35세가 넘으면 간의 저장고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거리에 이것이 항상 분포되어 있는데 화식을 함으로써 다 파괴가 돼서 보충을 늘 못하고 있고, 또 온실에서 나오는 빗물을 받지 아니한 야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없고, 이래서 부족 결핍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년이 넘고 나이가 잡수시게 되면 아무래도 콜레스테롤 지질이 높고 해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또 산성 체질이 되고 요산의 축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약초 중에 데빌스 크로우라는 거를 겸해서 사용할 때에 그 효과가 아주 좋아서 아마 제가 어떤 분에게 그거를 드렸더니 아마 그것이 바로 그분의 친구였었나 보죠. 그러니까 많은 분이 이렇게 해서 제일로 이 건염이 심한 데가 발뒤꿈치입니다. 발뒤꿈치의 그 건은 아주 가장 파워풀한 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뒤꿈치 종단지에 그 커다란 근육을 발뒤꿈치에 갖다 딱 붙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 발로 설 수 있는 젖먹이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서 뭐 팔꿈치나 어깨나 뭐 팔목이나 무릎에 될 것이 아닙니다. 이 발뒤꿈치의 이 건은 가장 심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을 차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문제도 생기죠. 네. 그 다음에는 일찍 주무셔야죠. 여러분이 11시, 12시, 1시, 2시 그때 주무시면은 성장 호르몬이 별로 분비 안 됩니다. 그저 여러분이 죽지 않고 그저 살아있을 만큼 12시가 지나면 조금 분비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는 자라야 된다, 커야 되니까 일찍 재워야지. 그리고 어린아이는 9시면은 다 갖다가 제 방에다 집어넣고 아유 애들이 깨면 안 되니까 조용해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12시, 1시, 2시까지 기다리십니까? 나이가 잡수신 분은 자라기를 멈췄지만 우리 몸이 다시 보수되기 위해서 세포와 조직과 장기가 다시 리페어, 보수하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찍 주무시지도 않고 몸은 나날이 낡아가고 집을 보수하지 않으면 낡아가지요. 그리고는 뭐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 한국 분들은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생명이 거처하고 있는 이 장막이 어떻게 튼튼하기를 바라십니까? 예방 차원에서 미리 지금 말씀드리는데 일찍 주무셔야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야 우리가 잘 때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낮에보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비우고 편안히 잘 때에 하는 일이 끔찍끔찍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산성식품, 이 고기, 생선, 이 동물성 단백질들이요. 그 다음에 정제식품들, 흰쌀, 흰밀가루, 설탕 이런 그 정제 가공한 것들, 가공식품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그렇게 해도 단백질이 많이 필요로 하다고 메주콩에서도 단백질을 뽑아냈고 또 밀가루에서도 단백질을 뽑아냈고 한 이런 정제된 단백질, 이것도 다 산성식품입니다. 왜? 이게 정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제한 기름들이요. 그 다음에 그 정제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아주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무색, 무미, 무취, 냄새도 맛도 향도 없는 그런 기름들은
나중에 써붙였으니까 그렇지 구별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상. 그런 것들은 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산성이 됩니다. 예, 신진대사를 다 끝나고 마치는 제가 산성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칼리 식품은 신선한 야채,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좋은 색이 푸르고 진한 신선한 야채, 자기 처마밭에서 한 줌이라도 뜯어왔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야채들을, 그 다음에 조금 터프한 양배추나 컬리플라워나 브로콜리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살짝 스팀해서 디네이처 시켜서 소화에 부담이 없도록만 해서 잘 씹어서 잡수신다든가 할 때에 거기에 균형이 딱 맞는 그런 양분들이 있고 항산화제가 비타민으로서 뭐 여러 가지 담뿍 광물질로서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알칼리 식품, 그 다음에 정제하지 않은 전곡으로, 전곡도 아주 그 소화 흡수가 좋도록 잘 요리해서 잡수셔야 되고요. 예, 곡식 종류는 반드시 요리를 잘해야 되고, 콩 종류도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파일럿 레시피에 의해서 미리 쿡을 하지 않아도 그 처리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면서 우리 연약한 소화력이 처리해서 양분을 고루고루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조 영양제로서는요, 이런 거를 신경 쓰셔야 돼요. 바이타민 A, 그 다음에 베이타 캐로틴, 이거는 프로바이타민 A죠. 이런 것들이 모든 이런 그 부드러운 세포와 조직을 보수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천연 효소인 브로멜린 같은 거를 식간에, 식사 때 먹는 것이 아니라 해서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염증이 빨리 스스로 소염되는 우리 몸의 효소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세포막을 아주 튼튼하게 형성하는 오메가3가 충분히 써야 되고, 오메가6가 많이 들어가면 오메가3가 더 많이 필요하는 이 비례에 대해서도 좀 관심 기울이고 이미 강의해 놓은 데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망가니즈, 네, 이것도 중성 광물질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 결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염을 회복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인박이라고 소나무의 내피에서 축출해내는 피크노지놀 같은 아주 슈퍼 안타이악시던트, 슈퍼 항산화제지요. 균의 감염이 없는데 염증이 왔다 하면은 그거는 이 유해 산소로 인하여 세포가 손상을 입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제가 필요하고, 또 이 포도 씨앗에서 축출해낸 아주 굉장히 그 슈퍼 항산화제, 그다음 비타민 C가 다량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유기유황 복합제요. 그다음 비타민 E를 아주 적당한 양, 그러나 그 토코페롤을 베타, 알파, 감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천연의 것이면은 더 좋고요. 그다음에 징크는 모든 세포를 소생시키며 씨앗이나 세포가 다시 세포를 새끼 세포를 만들어낸다든가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든가 이 생명의 근본되는 것을 다시 합성하는 데는 이 징크가 없어서는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박 씨에 있는 징크를, 그 다음에 늙은 호박, 뭐 이런 호박 이런 거를 많이 잡숴서 징크가 있는 근대라든가 이런 징크가 있는 음식을 제대로 해서 잡수시고요. 그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예비 운동, 스트레치 운동을 하셔서 몸을 웜업 하셔야 되는 그 일을 잊지 마셔야 되며, 또
일을 부득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은 적당히 경감해서 하시면서 그날 저녁에는 얼음찜질을 하면서 그 관절의 주변에 건이 열받은 것을 소염을 시키기 위해서 적당히 하며 또 좀 팔을 올려놓고 주무시고 또 밤에 자다가도 잘못 움직이지 않게 잘 이렇게 엘라스틱 밴데지 같은 것으로 좀 이렇게 서포트 보조하는 그런 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체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문제냐 하면요, 이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포타슘, 아요다인, 그다음에 이 중성 광물질, 바이타민 E, 바이타민 D, 바이타민 D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 돼요. 그다음에 B 컴플렉스 with 피크노지놀 비타민 B6요. 그것이 부족했을 때에 이 재생이 잘 안 됩니다. 물론 그다음에 소화기 위에 염산이 부족하신 분은 음식을 소화를 완전히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누수 증후군을 보시면 도움되시겠고요. 이런 그 필요한 먹는 거는 다 고루고루 먹어도 소화와 흡수가 제대로 양분을 분해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 포메이션, 이 콜라겐 성분을 우리 몸에서 잘 합성할 수 있도록 원료를 보급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거에 걸리시는 분은요, 파이브로마이알지아에 고생하시는 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런 건염 모두 여러 사람이 다 같이 가서 공치기 하고 뭐 일 다 같이 많이 여자가 뭐 안팎으로 하고 지내지, 여자가 미국에서 뭐 가정부도 없는데 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거를 고생하고 어떤 분은 멀쩡하거든요. 어떤 분은 체질적으로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많고, 소화 흡수가 제대로 안 돼서 몸에서 뭐를 하려면은 제대로 양분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고루고루 먹되 끼니에는 간단하게 먹고, 그래서 소화 흡수율이 높게끔 여기저기 강의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할 때에 채식을 하시는 것은, 그리고 커피나 이런 산성 체질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과식은 위에서부터 알코올이 생깁니다. 아주 몸을 해롭게 하는 산도 많이 생기고, 과식도 피하셔야 되고, 늦은 저녁도 피하셔야 되고, 먹는 것도 어느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지 우리 몸에 양분이 되는지, 어느 시간에 어떻게 차야 우리 몸이 늙음을 천천히 우리를 쫓아오게끔 하는지, 이런 것을 하셔서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니까 여러분이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육신이 비록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도 온 육신이 제대로 다 활기차게 일을 해주는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노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